저 노인 우리 할아버지 아니에요.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다. 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내가 제일 사랑하던 손주가 전교생 앞에서 나를 부정했다. 단상 위 대형 스크린에는 내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새벽 리어카를 끄는 모습, 비 오는 날 폐지를 줍는 모습.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창피했겠지. 이 할애비가 부끄러웠겠지. 하지만 도윤아, 할아버지는 널 원망하지 않아.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운과 재물운이 찾아가길 바랄게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3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낡은 작업복을 입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68살, 아니, 이제는 78이구나. 세월이 참 빠르다. 반지하 집 계단을 올라서니 찬바람이 뺨을 때렸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을 나섰다.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겠지. 폐지만 잘 모으면 10,000원은 벌 수 있을 거야. 나 강태식은 폐지를 줍는 노인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폐지를 주울 수밖에 없는 할아버지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중소기업 대표였다.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 아파트도 있었고 차도 있었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아들 도현이가 사업을 한다고 나섰다. 아버지, 저 믿어주세요. 이번 사업은 진짜 대박입니다. 아들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보증을 서줬다. 2억. 그리고 1년 후 아들은 야반도주했다. 사업은 망했고 빚쟁이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나는 회사를 정리하고 아파트를 팔고 차를 팔았다. 그래도 모자랐다. 퇴직금까지 다 털어놓고 나니 손에 남은 건 딱 3천만 원. 그때 손주 도윤이를 생각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도윤이. 엄마는 도윤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아빠는 도망갔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줘야 했다. 나는 3천만 원 중 2천만 원으로 이 반지하 집을 도윤이 명의로 계약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생활비와 도윤이 학비로 쓰기로 했다. 그리고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만은 대학을 보내야 해. 이 아이만은 아버지처럼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해.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도윤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다. 키도 훌쩍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다. 예전에는 학교 갈 때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인사를 했는데 요즘은 그냥 문을 쾅 닫고 나간다. 사춘기겠지 뭐. 그날 저녁 폐지를 팔고 돌아왔을 때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러니, 도윤아? 왜 그러긴요?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도윤이가 스마트폰을 내 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사진이 한 장 떠 있었다. 학교 정문 앞에서 리어카를 끄는 내 모습이었다.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았다. 사진 밑에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키읔 강도윤 할배 폐지 줍는 거 봤냐? 진짜 저게 할아버지임? 개쪽팔. 야 도윤아 집에 돈 없냐 키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구나. 내 때문에 이 아이가 고생을 하는구나.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렇게 사세요? 왜요? 도윤아. 좀 숨어 다니면 안 돼요?
학교 근처엔 오지 말라고요. 진짜 쪽팔려요. 애들이 저보고 거지 새끼래요. 거지 새끼.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창피함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도윤아.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학교 오지 마세요. 진짜로. 제발. 도윤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작업복에 밴 폐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속으로 되뇌었다. 미안하구나, 도윤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창피한 존재구나. 하지만 그래도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도윤이의 거지 새끼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거울을 보니 정말 거지처럼 보였다. 낡은 옷, 구부정한 허리, 손톱 사이에 낀 때. 하지만 다음 날도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을 나섰다. 학교 근처는 피했다. 도윤이가 창피하다고 했으니까. 대신 한강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거기는 폐지가 많았다.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버린 신문, 상자들. 나는 허리를 굽혀 하나하나 주웠다. 속으로 되뇌었다. 조금만 더 참자. 도윤이가 대학만 가면 그때는 그만둘 수 있어. 그때까지만 버티자. 그런데 그날 오후였다. 학교 근처를 지나가는데 도윤이가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얼른 리어카를 세우고 몸을 숨겼다. 골목 모퉁이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도윤이 옆에는 깔끔한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있었다. 그 아이가 말했다. 야, 강도윤. 너네 집 진짜 가난하냐? 할배가 폐지 줍는다며? 키읔키읔키읔.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다.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속으로 울부짖었다. 미안해, 도윤아. 할아버지가 널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도윤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저녁을 차렸지만 도윤이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밥 먹어라라고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나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았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 반찬. 참 소박한 밥상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한숨을 내쉬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한테 할아버지는 짐일 뿐이구나. 사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일 뿐이구나. 다음 날 새벽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4시 반. 아직 사방이 깜깜했다. 나는 조용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매달 25일. 내가 은행에 가는 날. 폐지를 팔고 모은 돈을 입금하러 가는 날이었다. 나는 호주머니를 더듬었다. 지저분한 지폐 뭉치가 만져졌다. 이번 달은 47만 원. 속으로 생각했다. 지난달보다 3만 원 더 모았네. 이 정도면 내년 봄에는 1,000만 원이 모이겠어. 은행은 아침 9시에 문을 열었다. 나는 그 전까지 폐지를 줍고 정확히 9시에 은행 앞에 섰다. 리어카는 근처 골목에 세워뒀다. 은행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들이 나를 보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폐지 냄새 때문이겠지. 나도 안다. 내가 지저분하다는 걸.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창구로 다가가 통장을 꺼냈다. 낡은 파란색 통장. 표지에는 강도윤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입금하시겠어요? 직원이 무뚝뚝하게 물었다. 네. 47만 원이요. 나는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 건넸다. 직원은 돈을 세더니 기계에 넣었다. 딱딱딱딱. 기계 소리가 은행 안에 울렸다. 나는 통장 정리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잠시 후 통장이 인쇄되어 나왔다.
잔액이 837만 원이네요. 직원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837만 원. 3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도윤이 대학 등록금을 위해. 속으로 다짐했다. 조금만 더 모으면 1,000만 원이야. 그럼 도윤이가 대학 갈 때 쓸 수 있어. 등록금, 생활비, 책값 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나는 통장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섰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다. 리어카를 끌고 다시 골목으로 향했다. 오늘도 폐지를 줍기 위해. 도윤이를 위해. 그런데 그때였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도윤이었다.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았다. 도윤이는 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도윤아. 학교 근처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황급히 내게 다가왔다. 지금 뭐 하세요? 왜 여기 계세요? 아, 은행 갔다 오는 길이야. 은행요? 무슨 은행이요? 나는 당황했다. 도윤이한테 통장 얘기를 할 수 없었다. 이건 비밀이었으니까. 도윤이가 나중에 대학 갈 때까지 비밀로 해두려고 했으니까. 그냥 용무가 있어서. 도윤이는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빨리 가세요. 애들 보면 안 돼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뛰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속으로 되뇌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사는지. 할아버지가 뭘 위해 이렇게 버티는지. 며칠 후였다. 나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 한강 쪽으로 가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허리가 아팠다. 나이 탓인지 요즘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아까웠다. 그 돈이면 도윤이 통장에 더 넣을 수 있었으니까.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매달 입금한 금액과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22년 3월 마이너스 38만 원. 2022년 4월 마이너스 42만 원. 2022년 5월 마이너스 45만 원. 3년치 기록이었다. 나는 수첩을 쓰다듬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도윤아,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내가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야. 그런데 그때였다. 멀리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강태식 어르신이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중년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도윤이 학교 담임 선생님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도윤이 담임 선생님이라니.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 아, 안녕하세요. 나는 얼른 일어나 인사했다. 선생님은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어르신, 제가 오늘 찾아뵌 건요.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도윤이를 위해 장학금을 후원하고 계신가요? 나는 당황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비밀이었는데. 사실 나는 3년 전부터 학교에 익명으로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었다. 매달 10만 원씩 폐지를 팔아 모은 돈 중 일부를 떼어서 보냈다. 도윤이만 후원하면 티가 날까봐 저소득층 학생 7명에게 골고루 나눠줬다. 그중 한 명이 도윤이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학교 행정실에서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익명 후원자의 계좌 명의가 강태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도윤이 보호자 정보를 보다가 어르신 성함이 같아서 혹시나 해서 확인했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들켰구나.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도윤이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눈을 깜빡였다. 왜요? 도윤이가 저를 부끄러워하거든요.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창피하다고 했어요. 학교 오지 말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장학금을 준다는 걸 알면 도윤이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죠.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일어서며 말했다. 어르신, 다음 주에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어요. 네. 그날 특별 행사가 하나 있는데 어르신께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도윤이가 싫어할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이 단호했다. 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떠났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무슨 특별 행사일까? 도윤이가 화내지 않을까? 하지만 선생님이 책임진다고 했으니 괜찮겠지. 그날 밤 나는 옷장을 뒤졌다. 가장 깨끗한 옷을 찾아서 체육대회에 갈 때 입으려고. 낡은 검은색 바지와 흰 셔츠. 3년 전 회사 다닐 때 입던 옷이었다. 구겨져 있었지만 다림질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옷을 펴며 속으로 되뇌었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부끄럽지 않게 입고 갈게. 너한테 창피 주지 않을게. 그런데 나는 몰랐다.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줄은. 체육대회 당일 아침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다. 어제 다림질해둔 흰 셔츠와 검은 바지를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 보였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전에 회사 대표였던 강태식처럼. 나는 면도를 깨끗이 하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다. 손톱 밑에 낀 때도 말끔히 씻어냈다. 오늘만큼은 도윤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속으로 되뇌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도윤이가 보고 놀라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조금은 자랑스러워할지도 몰라. 학교까지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3년 만에 가는 도윤이 학교. 정문을 지나 운동장으로 들어서니 벌써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다. 체육관 입구에서 한서연 선생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오셨네요.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네, 선생님. 제가 너무 일찍 온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딱 맞춰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은 나를 체육관 안으로 안내했다.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무대 위에는 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특별 시상식이 있어요. 그때 어르신께서 단상에 올라오시면 됩니다. 저요? 제가 왜 단상에?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나는 불안했지만 선생님을 믿기로 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무슨 시상식이지? 설마 내가 후원한 장학금 때문인가? 아니야, 익명으로 했는데 공개할 리 없어. 나는 체육관 뒤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학생들 사이에 섞여 있으니 눈에 띄지 않았다. 멀리 무대를 바라보며 도윤이를 찾았다. 저기 있었다. 2학년 구역 한가운데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는 도윤이. 웃고 있었다.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는 모습.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저렇게 웃는 도윤이를 본 게 얼마만인지. 집에서는 늘 무표정하거나 화난 얼굴뿐이었는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저렇게 웃어라. 친구들이랑 행복하게 지내라. 할아버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체육대회가 시작됐다.
달리기,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 여러 종목이 진행됐다. 학생들의 환호성과 응원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나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런데 그때였다. 도윤이 반 친구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게 보였다. 그중 한 명이 도윤이를 가리키며 뭐라고 말했다. 나는 귀를 기울였지만 거리가 멀어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도윤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뭔가 불편한 대화인 것 같았다. 잠시 후 한 남학생이 도윤이 옆으로 다가왔다. 박민재. 며칠 전 도윤이를 놀렸던 그 학생이었다. 민재가 도윤이에게 뭐라고 속삭였다. 도윤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민재는 계속 말했고 주변 친구들이 키득거렸다.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또 놀리는구나. 내 때문에. 드디어 체육대회 마지막 순서. 교장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학생 여러분, 오늘 체육대회 즐거웠나요? 네. 학생들의 대답이 체육관을 울렸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시상식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학교에는 익명의 후원자분이 계십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다. 나는 긴장했다. 교장 선생님이 계속 말했다. 3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우리 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속으로 당황했다. 설마 이걸 공개하려는 건가? 안 돼, 도윤이가 알면 안 돼. 오늘 그분의 정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불이 켜졌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새벽 5시. 어두운 골목길에서 리어카를 끄는 노인의 뒷모습. 바로 나였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누가 촬영한 거지? 영상은 계속됐다.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폐지를 줍는 모습.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 그리고 은행에 들어가는 모습. 한서연 선생님의 목소리가 영상 위로 흘러나왔다. 이분은 우리 학교 학생의 할아버지이십니다. 체육관이 술렁였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도윤이 쪽을 바라봤다. 도윤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주변 친구들이 도윤이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민재가 웃으며 도윤이 어깨를 툭툭 쳤다. 영상 속에서 내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다. 한서연 선생님이 며칠 전 공원에서 촬영한 것 같았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나요? 선생님의 질문. 영상 속 내가 대답했다. 우리 손주가 대학은 마음 편히 가야죠. 아버지처럼 무너지지 않게. 체육관이 조용해졌다.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멈췄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다시 말했다. 이 어르신의 성함은 강태식입니다. 우리 학교 2학년 강도윤 학생의 할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시선이 도윤이에게 쏠렸다. 도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이 빨개졌다. 민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야, 강도윤. 저 할아버지 내 할배 맞냐?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더 숙였다. 민재가 다시 물었다. 야, 대답해봐. 저 노인네 내 할배 맞냐고.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속으로 외쳤다. 도윤아, 괜찮아. 부인해도 괜찮아. 할아버지는 이해해. 그런데 그때 도윤이가 벌떡 일어났다.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윤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저 노인 우리 할아버지 아니에요.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굳어버렸다.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몰라요. 저 사람 누군지 몰라요.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할아버지래. 뭐야, 부인하는 거야? 창피해서 그런가 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창피했겠지.
이 할애비가 부끄러웠겠지. 미안하구나, 도윤아. 한서연 선생님이 황급히 무대로 올라왔다. 도윤아, 잠깐만. 끝까지 들어봐. 하지만 도윤이는 듣지 않았다. 도윤이가 체육관 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나를 지나치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쾅! 체육관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전교생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어떤 학생들은 동정하는 눈빛으로,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조용히 체육관을 나섰다. 체육관을 나온 나는 운동장 구석 벤치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공개하면 안 됐어. 도윤이가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앉았다. 한서연 선생님이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도윤이를 너무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부끄러운 할아버지니까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았다. 어르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들어가세요. 제발요. 도윤이한테 진실을 보여줘야 해요. 나는 선생님을 바라봤다.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선생님, 어르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도윤이는 몰라요. 학생들도 몰라요. 제발 다시 들어가 주세요.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선생님의 간절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선생님과 함께 다시 체육관으로 들어갔다. 체육관 안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학생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다. 나는 뒤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말을 이었다. 강태식 어르신은 3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우리 학교에 장학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다. 은행 입금 내역서였다. 2022년 3월 마이너스 10만 원. 2022년 4월 마이너스 10만 원. 2022년 5월 마이너스 10만 원. 3년치 기록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다. 한 달도 빠짐없이. 교장 선생님이 계속 말했다. 총 360만 원입니다. 폐지를 주어서 모은 돈으로 우리 학교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쓴 돈입니다. 학생들이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총 7명입니다. 스크린에 학생들 이름이 하나씩 나타났다. 김지훈, 이수진, 박민준, 최서영, 정하늘, 오예린. 그리고 마지막. 강도윤. 체육관이 술렁였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야, 도윤이도 받았어? 할아버지가 준 거잖아. 근데 왜 부인한 거야? 교장 선생님이 다시 말했다. 강도윤 학생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강태식 어르신께서 익명으로 후원하셨거든요.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한서연 선생님이 무대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진실을 모릅니다. 스크린에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났다. 서류 뭉치였다. 이것은 강태식 어르신의 과거 기록입니다. 첫 번째 서류. 중소기업 대표 재직 증명서. 두 번째 서류. 채무 보증 계약서 마이너스 금액 2억 원. 세 번째 서류. 아파트 매매 계약서 마이너스 전액 변제의 사용. 네 번째 서류. 반지하 월세 계약서 마이너스 계약자 강도윤. 학생들이 숨죽였다. 체육관이 조용해졌다.
선생님이 말을 이었다. 강태식 어르신은 손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마지막 화면. 통장 사본이었다. 예금주 강도윤. 잔액 837만 원. 선생님이 설명했다. 이 돈은 어르신께서 3년 동안 폐지를 주어서 모은 돈입니다. 도윤 학생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요. 나는 뒤에서 눈물을 닦았다. 선생님이 어떻게 이 모든 자료를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마웠다. 속으로 생각했다. 도윤아, 이제 알겠니?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너 때문이었어. 오직 너 하나만을 위해서. 그때였다. 체육관 문이 열렸다. 도윤이가 들어왔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도윤이는 천천히 체육관 중앙으로 걸어갔다. 모든 학생들이 도윤이를 바라봤다. 민재도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도윤이가 멈췄다. 그리고 스크린을 올려다봤다. 통장 사본. 자기 이름으로 된 837만 원. 도윤이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나도 눈물이 나와버렸다. 속으로 말했다. 괜찮아, 도윤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내가 이제 알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해. 도윤이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게로 다가왔다.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윤이는 내 앞에 섰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도윤이가 내 앞에 섰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체육관 앞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했다. 도윤이가 계속 말했다. 저 사람 제 할아버지 맞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이며 지켜봤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할아버지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육관 한가운데서 도윤이가 무릎을 꿇었다. 나는 황급히 도윤이를 일으키려 했다. 도윤아, 일어나. 괜찮아. 하지만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저는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폐지 줍는 게 창피했어요. 리어카 끄는 게 쪽팔렸어요.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학교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숨어 다니라고 했어요. 도윤아. 심지어 오늘 전교생 앞에서 할아버지를 부인했어요. 도윤이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다. 깊게 깊게.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무릎을 꿇고 도윤이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도윤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죄송해요. 도윤이가 내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도윤이의 등을 토닥였다. 어렸을 때처럼. 엄마를 잃고 울던 그때처럼. 속으로 되뇌었다. 괜찮아, 도윤아. 이제 다 알았잖아.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때였다. 박수 소리가 들렸다. 짝, 짝, 짝짝짝. 1명, 2명, 3명. 박수가 퍼져나갔다. 체육관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나는 도윤이를 일으켰다. 도윤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다. 하지만 그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그때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박민재였다. 민재는 우리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나는 깜짝 놀랐다. 민재가 사과를 하다니. 민재가 말을 이었다.
제가 도윤이를 많이 놀렸어요. 할아버지가 폐지 줍는다고.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 멋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주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시고 3년 동안 폐지를 주우시고 그것도 모르고 장학금까지 주시고 민재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나는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다 얘야.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감사합니다. 민재가 도윤이를 보며 말했다. 도윤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야. 나도 미안해. 두 아이가 악수를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실수하고 후회하고 사과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구나. 한서연 선생님이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나를 가리켰다. 강태식 어르신은 3년 동안 손주를 위해 폐지를 주우셨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오직 손주의 미래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러분도 집에 가면 부모님께, 조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다. 더 크게, 더 뜨겁게. 도윤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다.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아. 3년 만에 드디어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됐어.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발표했다. 강태식 어르신께 학교 측에서 감사패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 저는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충분히 있으십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감사패를 들고 내려왔다. 3년 동안 우리 학교를 후원해 주신 강태식 어르신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참교육 실천상. 진정한 사랑과 희생으로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신 강태식 어르신께. 나는 감사패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속으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도윤이가 내 손주가 다시 내 손을 잡아줄 줄 몰랐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이가 내 옆에서 걸었다. 예전에는 멀찍이 떨어져 걸었는데 오늘은 바짝 붙어서 걸었다.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정말 있어요? 응. 있지. 837만 원이요? 그래.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제부터 모으신 거예요? 내가 중2 때부터. 3년 됐네. 도윤이가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다. 울고 있었다. 도윤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윤이가 흐느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저는 창피하다고만 했어요. 학교 오지 말라고 숨어 다니라고. 정말 죄송해요. 나는 도윤이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할아버지 흑흑. 울지 마. 할아버지가 더 슬퍼진다. 도윤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폐지 줍지 마세요. 응?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제가 돈 벌게요. 나는 웃었다. 너는 공부해야지. 공부하면서 할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면. 안 돼.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대학 가야 해.
할아버지 소원이야. 하지만 대신 공부 열심히 해라. 장학금 받을 수 있게.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열심히 할게요. 좋아. 우리는 다시 걸었다. 이번엔 도윤이가 내 팔짱을 꼈다. 3년 만에 처음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도윤이와 함께 걷는 이 길이 평생 기억하고 싶다. 며칠 후, 나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다. 하지만 작업복을 입지 않았다. 대신 깨끗한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갔다. 도윤이가 벌써 일어나 있었다. 할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오늘 할아버지 따라가려고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따라가? 어디를? 폐지 주우러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도윤아, 오늘은 안 가. 네. 폐지 안 주워. 이제 그만둘 거야. 도윤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왜요? 돈은요? 통장에 있는 돈으로 충분해. 내가 대학 갈 때까지는 버틸 수 있어.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내가 도윤이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할아버지가 이제 좀 쉬고 싶다.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 3년이면 충분히 일했어. 이제 할아버지도 좀 쉬어야지.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이 쉬세요. 그날 오후, 나는 도윤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리어카를 끌고 나갔다. 폐지를 주우러 가는 게 아니었다. 리어카 위에는 폐지 대신 다른 것이 놓여 있었다. 대학 입시 원서. 도윤이가 신청한 수시 원서였다. 우리는 함께 우체국까지 걸어갔다. 도윤이가 리어카를 끌었다. 나는 옆에서 지켜봤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이 아이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할아버지 없이도. 그래, 그렇게 돼야지. 우체국에 도착해서 원서를 접수했다. 직원이 도윤이에게 말했다. 합격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체국을 나서는데 도윤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리어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이제 안 쓰실 거잖아요. 나는 리어카를 쓰다듬었다. 3년 동안 함께한 리어카. 낡고 녹슬었지만 내게는 소중한 동반자였다. 버릴 거야. 네. 이제 필요 없으니까. 도윤이가 리어카를 만지며 말했다. 저 보관하고 싶어요. 왜? 할아버지 사랑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그럼 집에 두자. 우리는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리어카 행진이었다. 집 앞 골목에 리어카를 세웠다. 도윤이가 리어카를 닦기 시작했다. 녹과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는 할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몇 주 후, 도윤이가 집에 뛰어들어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왜 그래, 도윤아? 붙었어요. 대학 붙었어요. 도윤이가 합격 통지서를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눈물이 핑 돌았다. 3년을 기다렸다. 이 순간을 위해. 축하한다, 도윤아.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도윤이가 나를 껴안았다. 할아버지가 모아주신 돈으로 대학 다닐 수 있어요. 그래. 마음껏 공부해라. 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도윤이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할아버지 편하게 모실게요. 나는 웃었다. 그래. 할아버지 믿는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삼겹살집. 고기를 구우며 도윤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학교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래? 네. 다들 저보고 효자라고 해요. 도윤이가 쑥스럽게 웃었다. 민재도요, 이제 저한테 잘해줘요. 할아버지 이야기할 때마다 존경한다고. 그 친구도 착한 애구나. 네. 사실 나쁜 애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고기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꿈 이야기. 도윤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될래요. 사회복지사? 네.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하고 싶어요. 나는 가슴이 벅찼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생각이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롤모델이에요.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다. 3년 전 폐지를 줍기 시작할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도윤이가 나를 자랑스러워할 줄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진짜 사랑은 언젠가는 통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3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한다, 도윤아.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창밖을 내다봤다. 골목에 세워둔 리어카가 보였다. 달빛 아래 빛나는 리어카. 이제는 쓸 일이 없지만 그래도 소중한 리어카. 속으로 중얼거렸다. 고마웠어. 3년 동안 함께 해줘서. 덕분에 손주를 지킬 수 있었어. 나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내가 모은 건 폐지가 아니었다. 돈도 아니었다. 바로 손주의 미래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손주가 내 손을 먼저 잡았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진짜 부끄러운 건 가난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아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나는 78년을 살아오면서 배웠다. 진짜 사랑은 언젠가는 통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그 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것. 내가 모은 건 폐지가 아니었다. 손주의 미래였다. 그리고 오늘 손주가 처음으로 내 손을 먼저 잡아주었다.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보상이다.